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자산운용의 홍성관 부사장입니다. 오늘 2025년 IPO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O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상장 기업의 숫자 그리고 시가총액 등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그간 확대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개별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하는 걸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 5년 동안 주요국들의 상장 기업 수의 증가율, 시가총액 상승률, 그리고 이제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장되는 회사의 숫자는 17%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왔고, 나머지 이제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을 보면 저렇게 낮은 한 자리대의 이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상승률을 보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 간의 이 괴리를 보면 우리는 시가총액 상승률은 매우 이제 올라간 반면에 이제 주가지수는 그냥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수는 정체되어 있었고 상장된 기업의 숫자만 늘어났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밸류업 관점에서 이제 각 주식 시장의 단계별로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시장의 진입, 그리고 주식 시장에 머무는 기간, 그리고 이제 퇴출 요 세 개의 단계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IPO가 되는 시점에는 공모가가 이제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수준에 대한 이제 왜곡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점이 이제 IPO 단계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상장 기간 동안에는 기업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소홀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저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좀비 기업들이 이제 거래소 시장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대응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을 이제 펴오고 있고요. 현재 IPO 시장이 이제 단기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모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상장 후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PO의 제도를 이제 개선하고 또 상장 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올해 2025년도에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상장된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으로 상장됐던 기업들의 상장 이후 6개월간의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우하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함의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일단 상장하는 단가가 지나치게 높았다, 고평가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가격의 상장 주식을
사주는 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가장 이 IPO 시장에서는 가장 단기 투자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또는 IPO 펀드들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IPO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주로는 확약을 걸지 않고 당일, 그 상장 당일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는 요 IPO 시장을 일종의 이제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공짜 점심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양상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이거는 코로나 특히 이제 이후에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계좌를 많이 이제 여시고 그 주식 시장 참여를 하는 그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상장 단계에서 상장으로 올라오는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고 좀 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 그리고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그 가까이에서 이제 보고 있는 주체인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이제 방법들이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공짜 점심이 되는 거고 그 비용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 시장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치르는 그런 형태가 요 차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금융당국 정부에서는 요 IPO 시장에 대한 이제 제도를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규제의 이제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틀에서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사 역할과 책임을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대응 방안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단기 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고요. 수요 예측 참여 자격 방법의 합리화는 수요 예측의 이제 비합리적인 이제 과열 그리고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인 이제 그런 불편한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주관사의 역할을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IPO를 흥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출 확대를 위해 이제 공모가의 이제 높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용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공모가를 산정하고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확대 측면에서는 일반 기관 투자자는 IPO 펀드를 이제 제외한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물량 중에 40% 이상을 그 확약을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이고요. 이거에 이제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그 취득해가지고 6개월간 이제 의무 보유하도록 이제 그 실효성을 이제 제고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의무 보유에는 이제 30억 원이라는 이제 한도 금액이 있기는 한데
일단 주관사 입장에서는 좀 더 수요 예측 발행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 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펀드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는데 여기서 정책 펀드는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를 말하고요. 요 펀드들이 기존에 이제 뭐 5에서 25% 이제 별도 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7월부터는 이제 최소 의무 보유 15일 이상을 확약하지 않으면 일반 그 펀드와 이제 동일한 대접을 받는 그 제도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펀드들 자체에서도 이제 확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요런 이제 그 운용사의 이제 선택이 상당히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좀 더 확약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되고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 원래 이제 그랬어야 되는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을 좀 더 비중 높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미청약이나 미납입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조금 이제 폭넓은 사유들로 인해서 제재를 조금 약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를 그 제한하는 이제 좀 더 강화된 제재를 운영하고 이제 감경해 주는 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계량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제도를 이제 준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 예측의 참여 자격 그리고 방법을 합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에 평균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건수가 1,900건 정도 됩니다. 좀 인기가 많은 건수의 경우에는 2,200건 정도까지도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뭐 한 10년 전,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건수이고 과도하게 많은 기관들이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모운용사 그리고 투자 일임사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을 한 이후 2년 그리고 총 위탁 자산이 50억이거나 그 위탁 자산 또는 이제 총 위탁이 이제 300억 되는 요 두 가지를 요건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입으로 이제 그 진입을 하는 그 신규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투자 일임업자의 경우에는 IPO 시장에 참여하는데 이제 좀 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적의 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던 부분인데 우회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부분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쉽게는 지금 IPO 펀드의 경우에는 재간접 펀드라고 해서 수익자가 특정 IPO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 IPO 펀드가 또 이제 다른 그 운용사의 펀드에 재간접으로 이제 투자하는 형태로 그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일종의 이제 IPO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금 납입 능력으로 미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IPO의 이제 재간접 투자 전략은 이제 7월부터는 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펀드에서 재간접을 내리는 건 향후에는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중대형 자산 운용사 위주로 대형 큰 규모의 AUM으로 이제 운용되는 펀드에서는 여전히 재간접 펀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회적인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거에는 정확하게 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뭐 해외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수요 예측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이제 증빙을 받게끔 그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점 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첫날 이제 가점을 좀 더 높게 주던 것을 이미 지금 4월부터 그 3일째까지는 이제 같은 그 동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국에서는 뭐 제도, 요런 이제 가점 제도를 그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 투자자들을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이제 그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제 진행됐다가 이제 폐기가 됐고, 이제 재추진을 이제 추진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모주 배정 기준의 합리화 부분은 주관사가 내부 배정 기준을 이제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 이후에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당국에서도 주관사들이 이제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내부 기준들을 갖추라라는 이제 그런 그 참고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명문화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주관사가 그 상장 이전에 이제 보유하는 발행사의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을 우선 3개월로 이제 늘리고, 그리고 가격 괴리율도 이제 기존에 이제 50% 이상인 거에서 이제 30% 이상으로 이제 강화를 할 것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IPO 제도 개선의 방안들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O 시장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가의 고평가가 이제 완화되고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지난해 1,900건, 많을 때 뭐 2,200건의 그 기관 투자자들, 뭐 IPO 펀드들을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수요 예측에 이제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앞선 이제 그 연사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는데 기업 밸류에이션을 보고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배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은 가격, 상단 초과나 뭐 상단 네,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확률들이 높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IPO 제도 개선이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되면 좀 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 예측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수적으로 참여자들 차원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공모가 밴드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주관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40% 이상 확약을 걸지 않는 경우에 자기네들이 1%의 이제 의무 보유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원래 이제 의무 보유하던 거에서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발행사 우위의 이제 IPO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모가를 주관사들도 워낙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은 공모가 제시를 했었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매출에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이제 의무 보유를 좀 피하기 위해서 발행사들을 좀 더 설득해서 합리적인 공모가 적정한 레벨을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의 이제 수익률이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이제 고평가 부분이 지나치게 높은 공모가가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참여하는 이 IPO 시장에서 이제 수요 예측으로 배정을 받았던 그 물량들이 나올 때에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이제 주체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주의 이제 수익률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제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IPO 시장의 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하향하는 그 장기적으로 그 단기죠. 한 뭐 6개월 정도의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더 그 뭐 최소한 이제 우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우하향하는 모습은 좀 더 이제 그 바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기업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제 그런 리서치 역량을 보유한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용사 간의 수익률들도 이제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모 물량을 배정하는 그 배정받는 그런 구조 자체의 이제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확약을 이제 많이 하는 기관들의 우선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이제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기관별 그리고 펀드별 수익성들이 이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벤처, 하이힐드 펀드와 같은 이제 정책 펀드들이 이제 최소 15일 의무 확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1차적으로는 확약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IPO 펀드와의 수익률 차별성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소될 확률이 높고 다만 여전히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인기가 많은 그래서 이제 조금 여전히 이제 쏠리는 경우에는 그 정책 펀드는 여전히 이제 좀 더 유리한 그 배정을 받을 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PO 제도 개선 방안이 이제 기관 및 이 IPO 생태계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짝 언급해 드린 부분인데 기관 간의 경쟁 구도 및 이제 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들이 이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수요 예측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약 기간 그리고 확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걸 거냐라고 하는 부분 등 이런 세부적인 전략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리서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뭐 분석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게 기관 투자자들, 자산운용사, 투자 일임업자들의 그런 이제 분석 능력과 이제 평가 능력들이 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상장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IPO의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 능력 역시도 이제 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판단을 할 때의 핵심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주체 측면에서 중소형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투자 일임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견에는 2015년 그 자본시장법으로 개정을 통해 이제 3호 그 자산운용사 그리고 일임업자들이 좀 더 이제 시장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턱들을 낮춰서 실제로 자산운용사만 해도 지금 거의 600개 정도에 이제 달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이 늘어난 그 운용사 그리고 투자 일임업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IPO 펀드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소규모의 운용사들이나 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체적인 이제 리서치 능력이나 인력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도 워낙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그간 이제 좀 더 과열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제반적인 여건들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IPO 펀드들이 이제 운용되어 왔던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이제 시장에 진입해 있는 이제 중소형 운용사나 투자 일임업자들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구간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하나만 더 짚어보면 또 이런 그 재간접 형태로 이제 투자를 받았던 이제 그런 중소형 펀드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계속 요 부분에서의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감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사 그리고 특히 이 IPO를 둘러싼 이제 그런 경쟁 구도에서는 좀 대형사 위주로 이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모펀드 위주로 개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IPO 시장 전반에 이제 수익이 이제 분배되는 구조가 이제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IPO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이 좀 집중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직접 IPO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에게 수익의 일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예측 과열이 이제 완화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모가가 좀 더 이제 적정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직접 참여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고평가된 가격 그리고 단기 매도를 이제 방지하려는 이런 그 개선 방안 구조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떤 불확실성, 인위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되는 그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 있겠으나 이런 수익 배분 구조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제 배정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모가가 적정하고 타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은 좀 더 효율적이 될 거고 합리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IPO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름에 따라서 좀 더 그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